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장 후보인 김하중 전 변호사의 임명 동의안이 유보됐습니다. 예산정책처장에는 이종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내 독거노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현황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북구 학교 주변 통학로와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영업 중인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사건으로 성관계 몰카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7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본인들의 주장만 하며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 개혁 문제에 관해서 계속 본인들 주장만 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협상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선거제도에 관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어 하태경 최고위원은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공익 제보업체에 대해 경찰이 정준영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다며 회사가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조용히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주체가 아니라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낄끼 빠빠 얘기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지금 낄 때가 아니다. 조용히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될 때다. 경찰은 지금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 주체가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면 안 된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업체를 탄압하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긴급의원 총회에서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재에 비유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회에서 보이콧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갑자기 바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하나의 정당이 국회를 철저히 마비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사독점에 맞선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득권 집단의 권력 사유화를 1차 저지했다면 이번 선거법 개혁은 기득권 집단의 권력 남용을 영구히 막고 국민과 닮은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버닝썬에서 시작된 남성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일탈과 별장 동영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언급하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일삼는 이들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입법조사처장 후보인 김하중 전 변호사 임명 동의안 상정을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보했습니다. 한편 이종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선출됐습니다. 신임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안은 각각 지난해 12월 4일과 26일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까지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3월 임시국회 이후 전체 회의를 열어 후임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날 한국당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임명 동의가 무산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에 임명 동의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으나 18일 오후 열린 운영위에서 김하중 변호사의 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안 상정을 미뤘습니다. 최종 기표는 바른미래당 유이동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으로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변호사가 과거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원 조정을 받으라고 설득한 뒤 상대편 로펌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김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이종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선출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이전 위원회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총투표자 27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2019 농민 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이 예산 범위를 놓고 주춤한 가운데 농민 천여 명이 직불제 계약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19 농민 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 직불제 폐지는 농민을 죽이는 꼴이라며 농민이 중심이 되는 농정개혁을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행덕 전 농의장은 3월 사상 유례 없는 농민대회를 연 것은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직불제, 쌀 목표 가격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여야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입도 번긋 못했다며 직불금을 많이 줘도 농산물 가격이 추락하면 무슨 소용이며 지주가 뺏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작년부터 국회가 열릴 줄을 모르니 농민 함성으로 국회를 깨워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쟁에 치우쳐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내 독거노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현황조사에 나섰습니다. 현황조사는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 53명이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득과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내 독거노인 5,865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현황조사에 나섰습니다. 현황조사는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 53명이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득과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진행해서 어르신들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고독사 예방을 중점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노인들에게는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비롯해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조성,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한편 민선 7기 강남구는 노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제 구축 등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포용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북구 학교 주변 통학로와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영업 중인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주민 캠페인은 관계기관 합동 단속 등과 상승 효과를 일으켜 90%에 가까운 지역 내 유해업소가 퇴출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강북구가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 일대에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100% 퇴출을 위한 동연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3월 새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과 통학로 인근에서 불법 영업 중인 찻집 형태의 유해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추진협회와 회원들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주민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신고한 뒤 여성 접대부 등을 고용해 실제로는 퇴폐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유해업소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나 통학로에 밀집해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서 발달은 물론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유해업소 퇴출에 나선 강북구는 경찰서와 교육청 등 3개 기관 합동 단속을 펼쳐왔습니다. 강북구의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동추진협의회 구성으로 이어져 지역 내 전체 180개 업소 가운데 160곳의 폐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를 위한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 형태 중 하나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입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마을 기업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짝퉁 제품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만들고 병행 수입품이라고 속여 판 양심 불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평택의 한 가방 판매장을 찾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매장 끝 진열장처럼 보이는 곳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2층 창고와 연결돼 있는데 위조 상품을 몰래 숨겨놓고 팔기 위한 겁니다. 샤넬과 프라다 등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을 모방한 짝품 제품이 200개가 넘습니다. 명품을 저렴한 값에 팔아 인기를 끌던 한 의류 판매장. 고객들에겐 병행 수입이나 할인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짝퉁입니다. 판매 장소에서 이렇게 보관, 진열, 판매하시는 건 위법이에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과 성남, 평택, 고양 등 도내 8개시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짝퉁 판매업자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제품은 523점,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6억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짝퉁은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정품과 다르고 태그가 없거나 있더라도 위치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또 재봉 대신 접착제로 부착하는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온라인 유통과 건강식품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예정. 상표권과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판매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 초월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꽤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해 정서를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면서 치매와 우울증 등의 질병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데요.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임하나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리병에 지점토를 골고루 펴붙이며 꽃병을 만듭니다. 반짝이를 붙이거나 꽂아가며 각자의 취향대로 꾸밉니다. 어느새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꽃병. 어르신들은 작품을 만들며 표현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두뇌 건강도 챙깁니다. 우리가 손놀림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작품을 하면서 손놀림을 많이 하니까 이 머리도 돌아가는 게 생각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엔 어린애 같아서 좀 부끄럽고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좋구나 하는 걸 느꼈고 우리가 활력소가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노인 5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 미술 치료는 노인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작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크셔서 감정 표현하는 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그 다음 주에 계속 기다리신다고. 표현이 어색하던 어르신들도 점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초월읍 주민자치센터는 미술치료를 찾아가는 형태로 기획해 복지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3개월 동안 긁고, 붙이고,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어울리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100세 시대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 알기 2019 평창 투어를 추진합니다. 관광객을 대하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평창군의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감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심혜인 리포터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14일 우수 외식업 지구인 오대산 산채마을 외식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평창 관광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외식업소 종사자 평창 투어는 관광객을 대하는 외식업주들이 내고장의 관광과 문화시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평창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관내 의식업소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에 그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해서 내고장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러한 그 방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식업소를 방문하는 그 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군의 관광지를 소개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봉평면의 무의예술관, 허브나라, 효성문학관, 대관령면의 하늘목장 등 평창군의 주요 문화관광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해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관광객을 일선에서 마주하지만 여건상 관내 관광지를 둘러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문화예술 관광시설 현장 탐방 기회를 통해 외식업 종사자들은 내고장을 바로 알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외식산업 종사자가 내고장의 음식과 문화관광을 안내하는 음식문화관광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어 중에는 외식업 종사자를 위해 평창군 관내 우수업소인 위생등급 지정업소, 으뜸업소, 모범업소의 견학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선진 위생서비스 체험과 외식산업 관련 특강을 통해 참여자들은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각자 업소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내가 최고로 만들었다는 그런 자신감. 우리 평창에서 나는 배추, 무, 양파, 당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음식에 좀 전념하신다면은 또 한 번 더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외식 관광 사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 정보가 수록된 외식업소 테이블 세팅지 제작, 음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음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등입니다. 더불어 평창군은 이번 3월 오대산 산채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읍면별 외식업소 평창 관광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대개조가 가져올 혁신과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16개 구군을 찾아가는 정책 투어를 개최합니다. 부산 대개조 비전과 연계한 자치구의 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감지해변 앞바다 다목적 방파제 건설을 통해 해양 레저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는 지난달 13일 대통령과 함께했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의 후속 행사로 부산 대개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함께 실행하자는 취지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첫 방문지는 최근 어려운 여건에 놓인 조선해양수산업의 중심지 영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비전 선포식에 앞서 태풍과 해일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태종대 감지해변을 찾았습니다. 영도는 감지해변 앞바다의 다목적 방파제 건설을 통해 해양 레저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영도 비전 선포식 공식 행사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상지인 영도 봉래동 무량장 창고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대개조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12만 구민과 함께 희망의 영도를 일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지해변 앞에 그 방파제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 참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토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도에서는 내부 준비를 하십시오. 그 방파제 문제는 부산시가 책임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는 민선 7기 부산시가 추구하는 협업의 실천입니다. 남은 정책 투어 일정도
경계를 허물고 시와 자치구, 주민이 동등하게 만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울산시가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울산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와 톡톡팩토리 중구점을 개소했습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울산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와 톡톡팩토리 중구점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울산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는 울산 테크노파크가 주관 운영하며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지원 기관에 창업 지원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톡톡팩토리 중구점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청년창업센터가 주관 운영하며 4차 산업 관련 제조업으로 성장 가능한 창업자가 최장 3년까지 입주 가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는 울산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과 울산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좋은 기회이다며 특히 톡톡팩토리 중구점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들의 창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린 2019 대구 국제섬유 박람회 프리뷰인 대구에서 약 1억 287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525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약 33,838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급변하는 스포츠, 아웃도어 분야의 트렌드형 고기능성 소재와 생활형 기능 소재, 미세먼지 대응형 스마트웨어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업종 간 협업형 공동 마케팅 특별관 작은 동대문과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와의 합작으로 소재와 패션, 봉제, IT 온라인 업체 등이 공동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바이어와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중동 지역 등 21개국 1,824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사흘간 상담을 진행했고 총 315개 업체가 참가해 9,697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함께 열린 2019 대구 패션 페어는 14개국에서 온 250명의 글로벌 바이어와 210개 국내외 패션 업체가 참가해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590만 달러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 13통장에 3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13통장 3차 모집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청년으로 세금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평균급여 근로소득이 61만 2,102원 이상, 170만 7,008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에서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자격 조건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160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자는 4월 8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봄철 수산물 축제인 쭈꾸미 도다리 축제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개막했습니다. 4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신선한 쭈꾸미와 도다리 요리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 중에는 묵창포 가요제 등의 공연과 함께 맨손 고기잡이, 바지락 잡기, 쭈꾸미 먹물 따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열립니다. 또한 무창포 해수욕장과 석대도 사이 S자 모양의 바닷길이 열리면 생태 체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창포 축제 추진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계획 수립, 도민 건강관리 지원 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미세먼지는 도민이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현안인 만큼 위원들은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시는 경북의 교육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과 특성화 고교 직업교육 등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나라사랑 안동사랑 역사체험 캠프 운영으로 나라사랑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며 어학 능력 향상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예산도 지원합니다. 자유학교제를 통한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교육 실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의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23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교육원 1, 2층은 수영장, 다이빙풀, 해양스포츠, 해양탐험관, 자연재난관 구역으로 3, 4층은 150명 수용의 숙소와 다목적 강당, 교육실로 배치됩니다. 시는 박람회장 민간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12일 전통 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산림 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과 참여 근로자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순열 회장을 비롯한 산림 분야 종사자 등 1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황 군수는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1자산이라며 여러분들의 손에서 지켜지고 자원화되며 재탄생하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 군이 산림자원의 보고지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산불 및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며 목재 펠릿 원료 확보 등 산물을 수집하는 데 있어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산림 분야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가꾼다는 취지를 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의 협력 사업인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에 선정돼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 공간으로 정읍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돌봄 체계를 구축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홈트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1억 5천만 원을 들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 중으로 7월 완공 예정이라며 다문화 가정도 함께 공동체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7시경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RM 화성공장 야적장에서 폐기물을 연소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폐비닐 야적량 1,000톤이 연소됐습니다. 약 7,000제곱미터에 걸쳐 발생한 이 화재는 오후 4시 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차 35대, 굴착기 3대에 9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최근 전동 퀵보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에서 전동 퀵보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퀵보드 배터리 하부에서 배터리 케이스가 터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리튬 이온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는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자체 진화됐습니다. 지난 16일 낮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자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할 당시 요 구조자는 음주 상태로 5층 처마에 걸터 앉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에 침착한 구조로 요 구조자는 극적으로 구조돼 안전하게 정자 구급대원에게 인계됐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로 쉽게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